지난 주말 역시 폭염이 대단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온열 질환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지금까지 6명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칭이 붙을 만도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엊그젠가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마을이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상백리라는 곳에 정혜정 이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뜨거운데 안녕하시다고 여쭈려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39.4도까지 올랐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39.4도까지 올랐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 네네.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는지 몰랐는데 날이 무진장 많이 더웠고요. 예. 네, 뉴스를 보고 저도 이렇게 알았는데 정말 날이 엄청 덥지만 진짜 많이 덥더라고요.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덥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땠습니까? 더운 게 이제 그냥 더운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숨이 턱턱 멈출 정도로 다 더웠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지러지하고. 어지러지라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을도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도 많이 더워서 위험해서 저도 동네 마을회관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마을회관에 오셔서 이게 쉬게 하고 그럴 정도로 많이 더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여주에는 한 20일 정도 폭염주의보가 계속 내렸거든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폭염주의보가 많이 그럴 정도인데 결국은 그렇게 기록적인 온도가 되네요. 에어컨이 있는 곳은 마을에서 딱 마을회관 한 곳입니까? 예, 이제 가정집에도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 많이 있지만은 한 군데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집집마다 하지 않고 전기 절전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한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쓰러지거나 아프신 분 안 계신가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여 계셔야 확인하기도 좋고. 잘하셨네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이렇게 막 다 있으면 누가 쓰러지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마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소금까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소금도 접수해 하고. 근데 어르신들 걱정을 자꾸 하셨지만 막상 또 이장님이나 또 약간 그래도 나이가 아래에 계신 분들은 일하러 나가야 되실 거 아니에요? 또 농사일이라는 게 또 때는 맞춰야 되니까. 일하러 나가시는데 너무 더울 때 일을 하지 않게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해요. 혹시 일하다 쓰러지시거나 한 분도 계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마을은 아직 없고 저희 여주에서는 아직 그런 거는 못 봤는데 아직 여주에서 시책을 잘해서 그러는지 그런 거는 아직 못 들었고요. 하여튼 어질어질하고 그래요 저도. 아이고 되게 일 다 끝내시면은 몇 시면은 쉬실 수 있나요? 이제 아침에 5시경에 나가서 일 10시, 11시까지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셔서 씻고, 이제 식사하시고 마을회관으로 오시고, 그렇게. 그래서 저녁에 한 5시경 되면 또 집이 가셔서 이제 집인 일들 하시고 그래요. 이렇게 더웠던 거는. 끝나면 저녁 8시까지도 일을 해요. 이렇게 더웠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까? 진짜? 저도 나이는 한 50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기록적인 더위는 처음 접해보네요. 그럼 일하러 나가실 때 무장을 어떻게 하세요? 모자는 당연히 쓰실 거고, 시원한 물 갖고 나가실 거고. 일단은 이제 무장은 일단은 시원한 물부터 챙기고, 모자 쓰고, 토시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고 나가죠. 토시까지 다 하시고. 소금도 간간히 드셔가면서. 소금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먹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신경을 쓰시고 마을 전체를 위해서 애써 주시니까 아직까지 쓰러지신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예. 경기도 여주 상백리의 정혜정 이장이었습니다. 아, 정말 가볍게 봐서는 큰일 나겠습니다. 잠깐 밖에 있어도 뭐 쓰러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은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의 강재원 교수께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온열 질환자가 1,091명 그리고 6분이 아깝게도 생명을 잃으셨다고 하는데요. 예. 이 숫자는 예년에 비해선 작년 이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열사병, 일사병 뭐 이건 뜨거운데 오래 나가 있으면 걸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잠깐 나가 있어도 걸리나요? 예, 열사병, 일사병은 모두 온열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극심한 고온에 노출되었는데 신체가 제대로 이 열을 식히지 못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이 일사병과 열사병인데요. 일사병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서 신체 내부 온도가 평소 체온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수분이 부족하거나 전해질 이상이 생겨서 두통, 정신혼란, 실신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네. 반면에 열사병은 좀 더 심각합니다. 몸 안의 온도가 위험할 수 있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중추신경계, 즉 뇌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을 잃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열사병은 사망률이 훨씬 이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높은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 열사병은 40도가 넘는 체온 상승과 함께 혼수 상태가 온다든지 경련까지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출혈이나 황달, 소변량 감소 같은 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네. 햇볕이 그냥 직접 내려찌는 바깥이 아니라 혹시 그늘에서 있어도 또는 실내에 있을 때라도 찜통이 계속되면은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내에 있다던가 그늘에 있더라도 그 안에 실내의 온도가 높을 경우 또 장시간 머무를 경우 또 그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높게 될 경우에는 특히 일을 할 때는 온열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온열 질환이 발생했다. 지난번에 뭐 한 60대 남성은 실신을 했는데 시민들이 옆에서 도와주셔갖고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발생하면 응급조치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서늘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다리를 머리보다 좀 높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의식이 뚜렷하고 토하지 않는다면은 안정을 취하면서 물이나 그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예. 이때 주의할 것은 의식이 없거나 구토가 동반될 경우는 물을 들여서는 안 되고요.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빠르게 이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서늘한 곳으로 빨리 대피시켜 드려야 되고 다리 쪽을 약간 높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군요. 상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얼른 아무튼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네. 모시고 가는 것이 뭔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 우선은 땀을 많이 흘리고 기온이 없고 어지럽고 그 의식이 혼탁해지는 느낌, 그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전에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또는 조금 더 하자는 욕심에 너무 노출을 장시간 할 때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작업을 하시고 또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가 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를 피해서 아침 일찍이나 해질녘에 작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논에 밭에 나갔다고 기왕 나온 김에 조금만 요까지만 좀만 더 하고 가지 뭐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그렇죠. 뜨거울 때는 일단 피하셨다가 알겠습니다. 아까 인터뷰한 이장님께서는 소금을 하루에 한 번 꼭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잘하는 거죠? 예, 그렇긴 한데요. 사실 일사병은 고온에 노출이 됐을 때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평소에도 음식으로 소금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소금을 일부러 보충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는 작업 전에 또 작업 중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사병, 열사병도 문제지만 요즘 뭐 콧물 흘리면서 다니시는 분들, 뭐 훌쩍이시는 분들 많은 거 보니까 맞아요. 에어컨 냉방병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주의를 위해서는 더울 때는 무조건 시원하게 해놓고 싶지만 네. 실내외 온도가 너무 커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한 5도 이내 차이로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밖이 30도라면 에어컨은 25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이상 차이가 나면 온도 조절 기능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두통, 피로감 등의 냉방병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냉방을 오래 하게 되면 습도가 낮아지는 건 좋은데 이 때문에 호흡기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요새 감기가 많은데요. 냉방을 할 때에도 환기를 가끔씩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가정 에어컨은요. 안에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에 먼지가 끼고 오염이 되면 또 세균이 자라기 쉽거든요. 그래서 네. 필터는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마을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말이죠. 그러다 뭐 예. 이럴 때는 그냥 좀 흉하더라도 보온 마스크를 해버리는 게 나은가요? 물론 이제 그 마스크를 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예. 근데 사실 그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오랫동안 타진 않기 때문에 되게 냉방병이 많이 생기는 곳은 가정이나 또는 냉방이 아주 잘 되는 직장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에어컨 온도는 한 22도, 23도면 적정 온도겠지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바깥 온도하고의 적정한 차이를 두는 것이 낫군요. 아까 한 5도 정도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제대학교의 강재현 교수였습니다.